막샘의 장편화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건강해지는 이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면 어떠한 영양소로 바뀔까요? 맞습니다. 바로 당,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탄수화물과 가공되어진 당을 너무나도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당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계속 먹고 싶게 되죠. 왜 TV 보다가 나도 모르게 과자 하나 집어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 봉지를 다 먹었던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아이스크림 그냥 한 숟가락만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 통을 다 비워버렸던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자, 그만큼 이렇게 당은 중독성이 강해요. 특히나 과당이라고 하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축되지 않은 이 당은 바로 혈중으로 투입이 되게 되는데, 혈액 안에 당이 많아지게 되면 몸에서 과부하가 생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췌장에서 다량의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과다한 당을 먹고서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변에서 당이 나왔다? 그렇죠.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 혈액 안에 갑작스럽게 당이 많아졌다가 갑작스럽게 다 소비가 되어져 버리면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녀석으로 인해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낀다든지, 갑작스러운 두통을 느낀다든지, 혹은 이 졸음이 있어요. 졸음을 느낀다든지 여러 방면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조금 절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추천드리는 책은 이 비만 코드나 혹은 이 그레인 브레인,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 책을 보시면 조금 더 탄수화물에 대한 이 섭취 방법이나 어떠한 부분을 내가 조절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탄수화물을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것 별개에도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데는 산소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네? 그럼 산소를 적게 쓸까요? 아니면은 많이 쓸까요? 자, 여기서 바로 나오는 개념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도 마찬가지로 적정량이 있을 때는 도움을 주지만 너무나 많았을 경우에는 인체 내에서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싶으시다면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 소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소화가 제대로 되질 않았어, 소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탄수화물이 장 내에서 이상 발효가 되거나 부패가 돼버리면서 다량의 유익하지 않은 가스가 생겨나거나 복부 패만감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거나, 조금 심하면 유해균들이 과하게 증식을 하게 되면 구토를 하게 되거나 설사를 하게 될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조절해서 섭취해 주시는 게, 과당이나 정제당을 조절해서 섭취해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나도 모르는 습관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침을 시리얼로 시작을 하거나 혹은 이 토스트로 시작하는 경우에, 전부 다 옥수수도 당이고요. 그렇죠? 밀가루도 당이고요. 잼도 당이고요. 다 당이죠. 이렇게 시작을 한다거나, 과일을 먹는데 간식으로 과일을 너무 자주 섭취한다든지, 혹은 이런 경우 있어요. 과일을 먹는데 과일 먹어 했더니 유탕 처리되어 있는 과일이야. 혹은 정제되어진 당, 커피에다가 이 액상과당을 넣는다든지, 혹은 음료수를 즐겨 마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이 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위험도가 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고요. 또 샐러드 먹을 때 이 소스 뿌리는 습관, 이 뒤에 보시면 당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혹은 고기를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먹는다든지, 치킨 먹을 때 보면은 오븐에 구웠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먹다 보면 껍데기에서 단맛이 나죠. 그렇죠?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먹는 이런 백미 같은 것들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혈당 수치를 늘리는 습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면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바로 당질 제한식이라고 하는 식사 습관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었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하루 중에 한 끼만 백미 혹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습관을 좀 가져주시고 간식은 최대한 좀 당을 피해 주시는 습관,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2주만 조절해 보세요. 2주만 조절하시면 내 몸에서 따라오는 반응이 좀 다를 겁니다. 흔한 예시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피곤함이라든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힘듦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이랑 같이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다량의 비타민과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서 주스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과일은 최대한 껍질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백미도 좋습니다. 고슬고슬한 백미도 좋지만 이 복합 탄수화물로 되어져 있는 곡물, 잡곡, 잡곡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은 조금 더 내가 일상생활 속에 밥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제품을 발효시켰거나 혹은 이 전통 차 중에 둥글레라든지 혹은 녹차라든지 외 다양한 차들이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를 함께 즐겨주시면 카페인이 너무 함유가 많이 되어 있는 건 좀 피해 주시고요. 드셔주시면은 조금 더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자신하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자, 오늘도 내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나는 탄수화물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너무나 무리할 정도로 과식을 하다 싶을 정도로 드신다면은 절제하는, 조절하는 습관을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